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검정고시 합격의 문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백희쌤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수학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저랑 수학 문제를 푸시다 보면 조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아니 이 수업 뭐야? 이런 엉망진창인 수업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수학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요.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념은 제가 설명 안 드린다고 영어를 설명하면서도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급작스럽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됐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제 뭐 병맛이라고 하나요? 조금 이거 이상했던 그 문제 풀이법이 기억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저만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꼼수. 꼼수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이 꼼수가 여러분의 실전 시험에서도 쓰일지 시험 보시고 만약에 이게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다 하시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학에 대한 설명 병마실 거다. 좀 이거 뭐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 예고를 먼저 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근데 다항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업은 준비되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면요. 만을 다예요. 다고요. 다항식이 있으면 단항식도 있습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개념을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단항식은요. 항이 하나밖에 없는 단항식을 얘기하고요. 다항식은요. 요렇게 각각을 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이 2개 이상일 때 다항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요. 이 항이 2개씩이죠. A도 하나, 둘, B도 하나, 둘이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A와 B의 값을, 플러스 값을, 덧셈의 값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A를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걸 재정렬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냐면요. A는 1, X 제곱에 플러스 2, X의 1승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 맞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1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문자만 있으면 이 위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문자밖에 없다. 그럼 또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걸 자 한번 다 나열을 해볼게요. 1, X 2승 혹은 제곱에 플러스 2에 2 곱하기 X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지요. 이렇게 가로하고 A라고 표기해보고요. 플러스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의 값을 여기 또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2X의 2승 혹은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푸냐라고 하실 테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때는요. 문자와 이 위에 있는 숫자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 모르셔도 돼요. 이 숫자가 똑같은 것들끼리 더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X 위에 2제곱 있는 거, 제곱 있는 거, 2승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요거 두 개 같이 더해주는데요. 어떻게 더하냐? 덧셈에 있어서는 이 X 부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X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뭐 여기 X가 4가 된다거나 3이 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덧셈에서는 이 문자가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앞에 이 상수를 더해주시는데 2 더하기 1은 3이죠.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2x인데요. 이 2x랑 또 x에 있는 거 없죠.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덧셈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기도 하고 이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뭐 범위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이 나왔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있고요. 등식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예요. 는 x제곱 플러스 a가 되는데요. 여기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등식이 있고요. 또 등식이 있네요. 등식은 이 이꼴 표시는 이라고 요게 들어간 걸 등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하면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x에 뭐 0이 들어가든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지 이 두 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항등식입니다. 항상 같다. 항상 같다. 수학에서는 또 이제 보면은 좀 한자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항상 같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항상 같으니까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상 같대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1을 대입해 볼 건데요.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죠. 자, 2 곱하기. 자, 여러분들 저의 이제 저질 이 개그는 넣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x-1 할 때 1이 들어갔으니까 1-1은 0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뭐랑 같대요? 뭐랑 같다고요? 1을 더했죠. 1의 제곱은 1입니다. 1을 뭐 100번 제곱해도 1이죠. 플러스 a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2에서 0을 곱하면 여러분들 0이 된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마이너스 100을 곱하던 뭐 마이너스 1000 혹은 뭐 무한대를 곱하더라도 0과 만나게 되면 곱하기에서 0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어떤 수가 되든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1 플러스 a래요. a랑 1을 더했더니 0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얘를 풀었더니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럼 이 비슷한 x제곱이 오게 문제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간략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삭제가 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혹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식이 있어요. 이 자체를 외워두시는 건데 자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지금 1로 숫자가 같죠. 이렇게 될 때는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식을 외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1차식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몫을 구하여라. 아유, 문제가 너무 기네요. 이거 3차식,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요, 여러분들 3차식이건 5차식이건 6차식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실 게 여기 조립제법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립제법 어떻게 구하는지 아셔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고 나 지금 개념이 너무나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신 분들은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립제법을 구하라고 나올 때는 몫을 구하라고 하거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혹은 뭐다? 몫이 있으면 나머지도 있겠죠.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요. 이게 몫을 구하라고 하면 이 마지막 밑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세요.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 부분을 보시는데 몫은 여기 왼쪽 부분. 나머지는 뭐다? 맨 오른쪽 이렇게 네모로 여기 표시를 해두시는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몫이라 하면 이때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이거 구하는 과정 어떻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몫은요.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몫이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다. 나머지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 이때 정답은 3이 되는데 이 부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은 여기 하나, 나머지는 하나일 거예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나머지 이 부분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몫을 구하라 하면은 여기 왼쪽 부분 이게 만약에 4개다 5개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몫이 되니까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요. 3번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 x제곱이고 어떻게 붙였나요? 할 때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여기는 몫을 구할 때는 나오는 건데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숫자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x를 맨 처음 가지고 와줍니다. 이 숫자 앞에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1 가지고 오고 x가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했죠. x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1이니까 여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1, 2, 1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더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4가 됐고요 여기가 0가 됐고요 0이 됐고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 그대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목을 구하라고 할 때도 그대로예요. 마지막 마이너스 2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x 아무것도 없다가 x가 하나씩 생겼어요. 1번 근데 여기 0이라고 했죠. 그럼 0이 되고요. 0은 어떤 숫자를 만나든지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거 가지고 오고 여기 앞에는 4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이때 목은 4 x제곱 마이너스 2가 몫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제법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27을 인수분해한 식이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에 무엇을 인수분해한 식이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다 지우시고 이걸 등식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봐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가 제곱일 수도 있고요. 4제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봐주셔야 될 게 이 부분. 자, a의 세제곱이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27이래요. 27. 그럼 뭘까요? 3, 2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갈 건데요. 여기가 제곱일 때도 똑같아요. 이게 풀으면 뭐 x제곱, ax, b 이렇게 될 건데 마지막에 요 숫자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제곱이었네? 그럼 뭐의 세제곱일까를 확인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5번 문제 바로 간단하게 하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x 마이너스 i 플러스 i 제곱은 등식이네요. a 마이너스 i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단이라 하고 i가 뭔지도 정확하게 너무 친절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i는 이게 없어도 이게 외우셔야 되는데 허수예요. 허수를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허수의 뜻이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없는 수예요. 상상의 수. 표기할 수 없는 수인데 실수가 있죠. 셀 수 있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는 루트. 이게 루트. 저 루트 몰라요. 근데 이 루트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루트예요. 이 모양 많이 보셨죠? 루트고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허수 문제에서 자,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되세요. i의 제곱은요, 뭐가 되냐면, 루트를 한 번 더 씌우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세제곱은요, 다시 한 번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i의 4제곱은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병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따로 허수 루트 마이너스 1 따로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드디어 여기에 한 번 더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부호가 같네. 플러스 되고 1이 되는구나. 요거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i 4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암기해 주시면 허수 문제는 대부분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i래요. 그러면 이 실수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2 마이너스 1은 1.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i는 a 마이너스 i가 될 테고 1은 1번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5번 문제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점점 이게 뭐야? 이러는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a, b가 아니고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공식이 있어서 그래요. 알파, 베타라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입니다. 제가 다른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외워주세요. 요런 게 나왔다. 근에 알파, 베타라고 표현이 되면 두 가지일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든지 알파, 베타. 이거 뭐냐면요.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요. 마이너스 처음에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에 식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a 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알파 베타는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플러스예요. 여기는 부호 그대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붙는 거 아니고요. a 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a, b, c가 뭐예요? 자, 2차 식을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표시를 할 때 a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걸 대입해보면 그래서 a는 1이 되고요. b는요 3이 되고요. c는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알파 베타를 더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 식이 뭐라고 했죠? a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a 1분의 b 3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요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도 알파 만약에 베타를 곱하라 했을 때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는 플러스라고 둘 거고요. a분의 1분의 c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가 c가 마이너스 4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정답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7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저는 이 그래프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x가요 0보다는 크고요. 같거나 크고요. 2보다는 같거나 작대요. 이때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은?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진짜 함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어떻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특히나 또 그래프를 아주 친절하게 그려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와 글씨가 아주 그냥 예술이죠.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를 보시면 되시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뭐 y, x 모르더라도 자 플러스가 더 큰 수일까요? 마이너스가 더 큰 수일까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에서 자 여기 보면 2일 때 y값 이 최대값은요. 이 y의 값을 말하는 건데 최대값 여기서 범위를 아주 친절하게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프에서도 점점점점 오다가 실선인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보면 되고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5가 되겠습니다. 5. 2일 때 x가 2. x가 x의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최대값, 최소값은 y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y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확인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다음 회차를 보시면 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똑같은 그래프다 하더라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뻘겋게 쏟은 게 또 왼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그림만 잘 보면은 이 문제는 푸실 수 있겠다. 이게 뭘까요? 푸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이렇게 뭐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잘 보고 그래프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프는 여기서 최대값 5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내가 2차 함수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한번 풀어볼까? 당연히 인수분해나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하셔도 되는데 따로 푸시지 마시고 그 그래프 있는 거는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의 한 근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되게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근이 x래요.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라 할 때 제가 y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왜냐면 x의 값을 주어졌으니까. 근데 8번 문제 보니까 한 근이 2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한 근이, 이 근이 뭔지 x의 값입니다. 근은 x를 말을 하고 있고요. x가요, 2일 때 2래요. 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한 근이 2래요. 그러면 2를 여기에 대입시켜 볼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 2의 세제곱 하면 8이죠. 자, 2를 곱할 건데요. 이게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이래요. 그럼 이거 너무 쉽다. a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왜냐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4에서 8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4가 될 거고 그럼 이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0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뭐 풀어야 되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주어진 것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나 개념적인 부분이나 뭐 궁금증 혹은 이 개념에 대해서 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 y는 b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선생님, 우리 아까 6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거 그대로 여기 대입해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x a분의 b 마이너스 해서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알파 베타라는 거에 유념하시라고 했죠. 잘 기억하시라고, 잘 보시라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아니고요. a 플러스 b,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씩 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구하라고 했죠. 대입해 본다고 x의 값이 2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x의 2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2를 대입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여기부터 볼게요. x가 2일 때 2 플러스 y는 3이래요. 그러면 이거 너무 쉽다. y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1이 될 거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을 하니까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2의 2승은 4죠. 그리고 우리 방금 알아낸 거 y는 1이라면서요. 1을 대입해 볼게요. 1의 제곱은 2이죠. 1의 백승은 1입니다. 이렇게 더하니까 정답은 A, 3
오, 바로 나왔네. 여러분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A와 B의 플러스, 이제 합, 덧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 플러스 1은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제 가장 먼저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 나 이거 어떡해.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모르는데 모르셔도 돼요. 이미 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검정고시의 본 목적은 성취도 평가예요. 얘가 이거를 이해를 했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학 경시대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근해 공식을 모르더라도 x가 2구나 그러면 2를 대입을 하셔서 y값 구하시고 y값을 대입한 거에서 a를 구하시고,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의 값 혹은 a 마이너스 b의 값,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 이렇게 하시면 2차식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해를 구하라고 할 때 요것도 암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차식이요. 지금 문제처럼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2차식이요. 0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시나요? 똑같은 방향으로 해드릴게요. 0이 있고요. 0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2차식이요. 2차식.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 사이 값이 해가 됩니다. 해.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커서 자기도 많이 차지하고 싶은가 봐요. 되게 더 넓은 범위. 이제 0보다 작았을 때는 요 한정된 범위만 가질 수 있었는데요. 0보다 클 때는요. 이렇게 더 넓은 범위를, 여기는 빈 거기 때문에 올이 됩니다. and가 아니고 올이에요. 여기 또는 여기에 해를 모두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0보다 작으니까 구멍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렇게 이꼴 음식일 수도 있어요. 0보다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그럴 때는 여기가 닫힙니다. 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 짝대기 하나에 있어서 이게 열고 닫히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범위만 가질 수 있고요. 뭐뭐 또는 이거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일단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구할 건데요. 해를 구할 때 x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돼요. 이유는 0과 어떤 수가 만나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건데, 자, x가 1일 때 0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네요. 그러면 작은 수가 왼쪽에 오겠죠? 마이너스 3이 여기가 되겠고요. 해는요, 1이 여기가 올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 x가 있을 거고요. x의 값은 요렇게 표기가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다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우선은 이게 x보다, 이 2차 부등식이 x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작을 때 이렇게 해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클 때 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올이라는 거, and 아니고 올이에요. 요거 또는 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11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 좌표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식은 있습니다. 식은요, 식이 간단할 수도 있겠군요. 여기 X값 있죠. AB의 X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게 X의 좌표고요. Y의 좌표도 똑같이 요 두 개를 더해서 y의 값들을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가면요. 꼭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래프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프를 왜 사랑하느냐면요. 그래프가 있으면요. 정답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먼저 볼게요. 이거를 사실은 다른 분들은 또 이제 피타고라스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또 뭐예요?
또 암기예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공식. 공식 없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앞에 위에 기억나시죠? 여기 점선 말고 실선을 잘 봐라. 여기도 값을 2, 5, 뭐 마이너스 3 이거 다 값을 주고 있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값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였어요? 중점의 중간 좌표를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요. 여기 끝이 부분이 위에 세로로 y부터 볼게요. y는 2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1이고요. 3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볼 건데요. 이 직선의 중간 좌표를 구하래요. 중간 좌표. 뭐 x가 뭐일 때 y는 뭐 이거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딱 1이 있죠. 3이 있죠. 그어주시고요. 2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 있어요. 해주시고 뭘 하냐면 지금부터는 그리기. 누가 그림을 잘 그리냐. 누가 등분에 맞게 잘 나누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 2가 빠졌죠. 자,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0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점이 여기 1에 있기 때문에 0부터 세는 게 아니고요. 1에서 3까지 중간은 2예요. 그럼 이미 x값 벌써 나왔네. y는요. 이 중간 좌표가 여기인데 여기 중간이 여기쯤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래요. 그러면 중간 3칸이죠. 1,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문제만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거 이분에 뭐였나? 이거 어떻게 더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이거 없이도 하실 수 있게끔 요거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이제 아싸 하고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은 첫 번째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먹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런 이제 제 한 달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그 검정고무신 수학 영상 봤어? 야, 그 진짜 뭐 그런 걸 영상이라고 올려? 그걸 뭐 수업이라고 해? 야, 그 그림 그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 거 책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은 엉뚱할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강사님들 당연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풀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강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시험을 치르는 거고 시간 안에 내가 정말 몰랐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되게 어이없으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푸냐 할 수도 있는데 점점 하시다 보면 여기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어이없다고 하셔서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어이없던 기억이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들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찾아봤고요.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앞바닥, 뒷바닥이 있는데 앞바닥은 제가 했던 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 못 푸셨던 분들 없으셨어요. 식을 모르고 외워야 되는 식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그래프 나오거나 2차 함수 뭐 이런 단어들만 봐도 막 벌벌벌 떨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설이 좀 길었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고도 좀 양심이 찔렸나 봐요. 근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서 제가 또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내일은 나머지 12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